우리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요. 비밀은 손에 들고 있는 목돈과 같습니다. 사용할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하지만 잠시도 방심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더 위험합니다. 비밀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금고에 넣고 그 열쇠를 잃어버리세요. 남의 욕이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선 칼로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긴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깊이도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혀를 부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다를 떨지 말고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고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하세요. 옛말에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고 합니다.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무뚝뚝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속담 중에는 수다를 경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담이 많다고 해서 지찮게 여기지 말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입은 자신을 주장합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습니다. 수다를 경계하라고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입니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은 못생겼군요 하고 말해서는 안 되며 남편과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합니다. 진실도 면도날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입니다.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가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입니다. 금고가 열린다면 맘을 헐뜯는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혓바닥은 재앙입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인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날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미사일 버튼과 같은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합니다. 말이 당신의 머리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아주 멋지고 큰 저택이라도 화장실이나 하수구가 있습니다. 저택은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인생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존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행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과 혀를 조심해서 다룰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 명심하세요. 첫 번째,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는 연탄과 같습니다. 연탄은 적당한 거리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대거나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혼자서 모두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친구인 척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합니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 인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물가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자기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차츰 허리를 굽혀서 보면 모습은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가까워지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알고 있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작아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늙은이가 젊은 아내를 맞으면 늙은이는 젊어지고 아내는 늙습니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자신의 퇴보와 파괴를 촉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인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남의 일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머물 안 됩니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속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님은 첫날에는 닭고기를 대접받고 이틀째는 달걀을 대접받고 사흘째는 콩을 대접받습니다. 주인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쉬우나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세요. 그러나 너무 일찍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6번째, 평판이 나쁜 친구는 피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은 꽤 우수한 젊은이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추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소문이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말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평판은 우리의 인생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판이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의 평판도 함께 떨어집니다. 7번째, 다툼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 물들고 굴뚝 청소부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처음부터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우리는 다툼을 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쪽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대등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입니다. 한쪽의 잘못만을 인정한 상태로 화해가 이루어진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8번째,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비판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인간 사회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회는 결국 주변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비판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지만 친한 사람에게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는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충성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친구는 하루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9번째,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냉정한 눈길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이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밖을 보는 눈은 있어도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보고는 웃어도 남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 화를 납니다. 자기의 어디가 우스운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한 남에게 웃음을 사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즐거운 것입니다. 웃는 것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 웃을 때도 점잖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웃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울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 봅시다. 우리에게 인생은 더 이상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다고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노력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아주 많이요. 비밀은 손에 들고 있는 목돈과 같습니다. 사용할 때까지 잘 간직해야 하지만 잠시도 방심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더구나 비밀은 돈보다 더 위험합니다. 비밀을 들었다면 마음속에 금고에 넣고 그 열쇠를 잃어버리세요. 남의 욕이나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양쪽의 날이 선 칼로 스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긴 귀로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 알아본다고 합니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깊이도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혀를 부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다를 떨지 말고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혀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곧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고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하세요. 옛말에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고 합니다.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무뚝뚝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속담 중에는 수다를 경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담이 많다고 해서 지찮게 여기지 말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입은 자신을 주장합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습니다. 수다를 경계하라고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진실입니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사람에게 당신은 못생겼군요 하고 말해서는 안 되며, 남편과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나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합니다. 진실도 면도 날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습니다. 비밀은 꼭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금고입니다. 근거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됩니다. 이미 들어가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입니다. 금고가 열린다면 맘을 헐뜯는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혓바닥은 재앙입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짓거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인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날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습니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합니다. 말은 미사일 버튼과 같은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합니다. 말이 당신의 머리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아주 멋지고 큰 저택이라도 화장실이나 하수구가 있습니다. 저택은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인생의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존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인해 행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과 혀를 조심해서 다룰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 명심하세요. 첫 번째, 아무리 친한 것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는 연탄과 같습니다. 연탄은 적당한 거리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대거나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혼자서 모두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친구인 척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합니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 인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물가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자기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차츰 허리를 굽혀서 보면 모습은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가까워지면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왕이고 대통령이고
알고 있다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작아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피해야 합니다. 늙은이가 젊은 아내를 맞으면 늙은이는 젊어지고 아내는 늙습니다. 인간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친구를 택할 때에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자신의 퇴보와 파괴를 촉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극단적인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남의 일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해도 너무 오래 머물 안 됩니다. 손님은 비와 같은 것이어서 적당하게 뿌리면 기뻐하지만 장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속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님은 첫날에는 닭고기를 대접받고, 이틀째는 달걀을 대접받고, 사흘째는 콩을 대접받습니다. 주인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쉬우나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세요. 그러나 너무 일찍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극단적인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평판이 나쁜 친구는 피해야 합니다. 위대한 왕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은 꽤 우수한 젊은이였습니다.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추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소문이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말이다. 평판이란 것은 수천 장의 소개장을 이 세상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소문만큼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는 넓고 높게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평판은 우리의 인생과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판이 나쁜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의 평판도 함께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 다툼이 끊이지 않는 친구를 멀리하라. 밀가루 장수와 굴뚝 청소부가 싸움을 하면 밀가루 장수는 검게 물들고 굴뚝 청소부는 회색으로 변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처음부터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합니다. 감정에 끌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눌러버립니다. 우리는 다툼을 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쪽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화해를 하려고 할 때 한쪽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협으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쪽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여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대등관계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령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원칙인 것입니다. 한쪽의 잘못만을 인정한 상태로 화해가 이루어진 그것은 결국 그 한쪽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비는 것이
가장 좋은 화해의 방법입니다. 8번째,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100마디 비판보다도 친구 한마디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인간 사회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나누어 생각해 보면 자기의 사회는 결국 주변의 친구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에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아마 인간은 사회를 살아나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비판당하는 것은 그다지 큰 상처가 되지 않지만 친한 사람에게들은 한마디 말은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는 비판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며 친구를 모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만일 조심성 없이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충성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사회를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친구는 하루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9번째,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냉정한 눈길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남과 같이 냉정한 입장에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밖을 보는 눈은 있어도 안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보고는 웃어도 남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 화를 납니다. 자기의 어디가 우스운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또한 남에게 웃음을 사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즐거운 것입니다. 웃는 것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 웃을 때도 점잖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웃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궁지로 몰아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웃으며 살고 있습니까? 울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나가 봅시다. 우리에게 인생은 더 이상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지 않다고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노력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